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방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리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기관명 국방부 장관 김용현. 이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와 동시 수감 대상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간부입니다. 김선호 차관입니다.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김수삼 인사복지실장입니다. 성일 자원관리실장입니다. 다음은 동시수감 대상 기관장입니다.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장입니다. 백성주 전쟁기념사업회장입니다. 김황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입니다.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육군중장입니다. 국방대학 총장 임기훈 육군중장입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입니다. 김한성 국방전산정보원장입니다. 국방시설본부장 조병윤 육군소장입니다. 국군의무사령관 하범만 육군준장입니다. 정재관 군인 공제이사장입니다. 방첩사령관 여인영 육군중장입니다. 정보사령관 문상호 육군소장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육군소장입니다. 윤원식 국방정신전력원장입니다. 장준화 국군복지단장입니다. 진규상 국군체육부대장입니다. 이강한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입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정상협 육군준장입니다.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장 정경화 육군준장입니다. 김천중 국군재정관리단장입니다. 서천규 국방부 군비통제금령단장입니다. 오성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입니다. 이성우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입니다. 이건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입니다. 신기진 국방출판지원단장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김현우 육군중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최근 저는 국군의 날을 보면 늘 조마조마하는 지점이 있어요. 국민들도 그렇고요. 허점이 하나가 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부대 열중시어가 지금 올해까지 3번인데 제대로 이것이 딱 박자가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조마조마하건데
우리 경호처장까지 하셨으니까 대통령님은 이런 거 예행 연습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날 행사 때 와 보셨으면 이해하셨을 텐데 안 오셔갖고 제가 참 이해를 못하셔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3년 동안 3년 내내 그랬잖아요. 대통령님께서 네. 부대 열중시를 하셨는데 그 전에 사회자가 먼저 인터셉트해서 그러니까 하는 사회자하고 바람에 꼬였잖아요 이번에는. 예. 그 첫 해는 못 하시고 둘째 때는 지휘자가 하고 이것은 사실 연습량의 부족이거든요. 한 10분 정도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좀 국방부에서 하든 좀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부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건 아니.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 방첩사령관님,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법 37조와 국회법 제54조 2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보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예? 소관은 국방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예산, 국방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죠. 자, 850억이라는 예산을 써요. 국방 예산. 정보 예산 빼고. 정보위 소관은요. 정보 예산과 관련된 사안, 결산 사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정보위원회 54조 2항에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국방 예산과 관련된 거,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제출을 해봤는데 단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당연히 국방 예산은 삭감해야죠. 왜 국방부 직할부대에 들어가 있어요? 국정원으로 가시면 돼요. 국정원 이중대. 네, 부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방첩사령관님 답변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어쨌든 그러면은 공무였죠. 공무. 어떤 게 공무라고 말씀하시는 그 겁니까? 경호처장 공간에서 모인 거. 당연히 공적인 모임입니다. 당연히 공적인 거. 네. 운행일지 쓰죠. 공적인 그 지휘관의 동선은 다 운행일지에 기록되잖아요. 제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요. 네, 운행일증 기본적으로 갖고 그 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당연히 그때의 모임이 나와 있겠죠. 운행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나와 있겠냐 아니냐를 묻잖아요. 내가 거기를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관께서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이미 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운행 일지에는 장관님 그런 대한민국 지시를 군의 하신 적이 있는지 규정상 모르겠습니다. 지시를 그 받은 적이 사령관이 없습니다. 공무로 움직인 동선이 나와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답하기 어려우면 나와 있는 것이 규정일 것이라고 본다 아니다 판단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봐요? 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었겠죠. 그 나머지 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예? 이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6번째, 여야 대통령 6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예, 존경하는 황 의원님 뭐 이거는 존중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예, 존중하지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뭐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의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 해놓고 다 대통령 욕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먹이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지금 방첩사령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질의 도중에 끼어들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예?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이라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실 수 있죠. 저희는 감사하러 온 감사위원들이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좀 지적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첩사령관님, 네, 국방부 감사 좋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충암 그 뒤에 몇 사람 있어요. 뒤에 용연파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병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충동질이에요. 그런데 왜 인사청문회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군인 월급으로 상상할 수 없는 두 자녀 해외 유학 비용, 금융 거래 내역 개인정보 제공할 수 없다. 두 자녀 17년간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서 유학 보내고 서울 시내 아파트 2채 사셨죠? 그런데 소득 근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거 보고 오늘 답변하신 거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녀 유학 비용, 아파트 구입 비용, 출처, 주식 거래 내역, 혹시 해외에 지분 없는지 있는 것 같아요. 송금 내역 못 밝힌 이유가 뭡니까? 만에 하나 여기 불법이면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즉강 끝 취임 첫 야전 부대에 가셔가지고 즉강 끝 말씀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유엔사 교정 규칙 안 바뀌었어요. 야전에 색깔립니다. 즉강 끝 한 방 날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차관님 대답했어요. 즉강 끝은 구호다. 그렇습니다. 즉강 끝은 정치 선동 구호입니다. 가짜 평화를 깨는 가짜 용기 허세죠. 그래서 제가 즉강 끝이 그나마 적을 대하는 기본 태도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즉강 끝. 잘난 국방부 지휘부의 즉강 끝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골프공 박스에 즉강 끝. 티샷은 즉각. 임팩트는 강력하게. 팔로스루는 끝까지. 공에다가 즉강 끝. 공 뒤통수 때리면 김정은이 뒷대가리가 깨집니까? 안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전에 존경한 한기호 의원 말씀대로 중간 간부 60%도 못 채우고 대한민국의 완편부대 어디 있어요? 다 간편부대. 그래놓고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도 8월 24일 태능, 8월 24일 성남, 8월 31일 태능, 9월 7일 남수원, 여기에 9월 14일 동료집까지 대통령이 휴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허세, 만용, 그리고 내실 없는 국방 구호, 바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다 이겁니다. 네?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전문가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세요.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억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 압도적인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적강 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장관은 지금까지 이면이고 아니면인지 동의하지 않는다. 같은 입장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증인이에요 지금 장관님?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뭘 동의하네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180일 썼잖아요. 622일 중에. 그것을 돌려줘 놓고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어봅시다. 네. 대통령 경영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예, 한 번도 제대로 열지 않았군요. 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경영안전대책위원회는 14명이에요. 그중에 군인, 아까 말씀하신 군복 입은 분 몇 분이십니까? 14명 중에 대통령 경영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14명입니다. 그중에 제복 입으신 분 몇 분이에요? 그 인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2조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첩사 소속 장교, 장성급 장교, 수방사 참모장 1명, 그리고 합참 작전본부 소속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여인현 사령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 김영현 장관과 신원식 전 장관은 경호 목적 등으로 인해서 세 분 사령관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1년에 2번 이상 모여왔다. 그러니까 지금 3년 가까이 되니까 5번 모였다는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 경호실장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정부 수방사령관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왜 모이셨습니까, 사령관님? 일단 격려, 그다음에 경호 경비 작전에 대한 논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 그 중에 경호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비는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경호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경비죠. 경비 업무까지 이야기하신 거죠. 네, 경호. 근데 왜 특전사령관이 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특전사령관은 이 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여기까지 6시에 만찬 시간에 맞추려면 최소한 4시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특전사령관이 왜 참석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전사가 장관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입지에 있을 때 군규 위반에 위법을 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 기록에 나와 있는 속기록이 있어도 부인하면 되고 증거를 요구하면은 장관이 거부해주면 되기 때문에 방첩사는 일반적으로 예하 우리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내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가 첫 질의를 할 때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부인을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공통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면서 사실은 여인영 사령관이 답을 안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사과를 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는 보통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눈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건 뭔데요?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그 성의 없는 답변으로 들려서 아닙니다. 내가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럼 기회를 주시면 이상민 장관 됐어요. 네. 됐고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기 때문에 자 이상민 장관의 방첩사 방문에 대해서는 첫째 서면 보고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속기록에 전 신원식 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2번이나 이야기했고 굳이 방첩사령관이 최대 기대려고 하고 있는 근거는 확인해 보겠다는 워딩 하나인데 그것은 보고했다라는 말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방첩사령관의 주장이 입증되려면 방첩사령관이 신뢰하는 기억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신원식 장관의 기억력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요구했던 은행 일지를 김영현 장관이 이것은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질문의 대상이 여인영 사령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하고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제가 아닌 그 누구라고 할 때 이런 정도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이런 정도 질문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네,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됐고, 그렇습니다.
그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서 이 또한 서면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이게 노출될지 몰랐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노출될지 알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비공개를 했어요? 노출될지 알았어요. 이거 천하에 다 알리고 했나요? 노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논란거리가 될지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왜 갈아탔죠? 뭘 갈아탑니까? 아, 갈아탄 학교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어디서 학교 갈아탄 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그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뭘 갈아타던 말씀이시죠? 자, 시간이 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이후에 새로 퇴임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문의나 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뭐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셔도 좋은데 정확히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번 더 드리겠습니다. 흔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이유와 배경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전임 신원식 장관이 아닌 새로 부임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귀 사령관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전국적으로 기사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고했냐 안 했냐? 친하니까 그렇게 묻거나 또는 구두 서면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할서를 제출하시오라는 구두질의 둘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의나 조사나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답하기 어려워요, 방첩사령관? 의원님. 단답해 보세요. 단답이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문의를 받은 적이 없죠? 없습니다. 됐어요. 그다음 다시 제가 3라운드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말씀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까 병신이란 단어에 이어서 군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질의한 의원님께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죠. 이런 도를 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실제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또 본인 말 속에도 이 어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 일지를 제출하라 그러는데 각 부대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왜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요? 각 부대별로 하나요? 국방부 기조실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조실에서는 각 부대의 자료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장관님 결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하부대 지휘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까? 장관이? 그럼 장관은 정군을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국방 업무 자료 요구 체계도 모르면서 이것을 자료 요구를 어떻게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종합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기조실장은 국방부 장관 부하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고도 어떻게 국방위원장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반국가세력해서 분열시키고 하니까 경호처장 하면서 닮은 겁니까? 왜 우리가 무슨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어떻게 해서 군을 분열시키지 말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